데이터베이스 생성과 학생 테이블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조건은 SQLite 3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곳에다가 학생 테이블을 생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커서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서 수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른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쿼리문들을 수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입력을 위해서는 그 두 가지 형태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를 할 수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다뤄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만든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 커밋하고 그 다음에 클로즈하는 동작까지를 통해서 어떻게 파이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해서는 여기 8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요. 제일 위에 있는 SQLite 3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행해야 될 동작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8번째 카테고리에 가서 맨 위에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순서대로 진행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던 블럭을 가지고 오고요. 그러니까 81에 해당되는 블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만드시고 싶은 데이터베이스 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TestDB라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TestDB라고 하는 것을 파일로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만들어낸 정보를 con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DB를 사용하기 위해서 해야 될 동작은 커서 객체를 생성해야 합니다. 커서 객체는 마찬가지로 해당 카테고리에 가서요. 여기 위에서 보시면 82라고 적혀 있는 이 블럭을 들고 오시면 됩니다. 가지고 오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서 만든 그 객체, 그러니까 DB를 연결하는 객체, con이라고 하는 그 객체에다가 커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줄 수 있는 함수를 연결하게 됩니다. 여기를 눌러보시면 요 블럭 안에는 닫기와 커밋, 그리고 롤백, 그리고 커서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저희는 제일 대표적으로 커서를 일단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커서의 정보를 여기 커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넣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렇게 있으면 이제 저 다음 동작부터는 저희가 이제 진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SQL 구문을 이용해 가지고요. 다시 여기 8번째 카테고리에 가시면 이 아래쪽에 이제 여러 종류의 SQL 구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테이블을 만드는 구문을 가지고 옵니다. 저희가 미리 변수도 다 자동으로 생성해서 이제 지금 넣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설명으로 타입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을 이제 넣으면 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만들 데이터베이스 명을 정할 건데요. 임의의 데이터베이스 명을 이제 정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저희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변수를 가지고 테이블 이름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수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변수 만들기. 그리고 저희가 만들 테이블의 이름은 student라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만든 변수를 여기다 넣어서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명을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저희가 뭐 블럭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나열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할 이름은 그 여러 필드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게요.
자, 맨 처음에는 id라는 이름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id의 타입인 int를 넣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주시면 이런 필드를 하나 만드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name인데 문자열로 된 name을 하나 만들 거고요. grade인데 그러니까 학년인데 정수로 된 필드를 만들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의 필드를, 그러니까 필드 이름하고 타입하고 사이는 공백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콤마를 넣는 형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테이블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만드신 거고요. 그 만든 테이블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이쪽 카테고리에 가셔서 이제 실제 실행을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83이라고 하는 요 블럭이 있는 SQL 실행을 할 수 있는 이 구문을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저희가 이제 실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 요 블럭도 한번 살펴보시면, 눌러보시면 여기는 한 개의 문장을 실행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문장을 실행할 수 있는 블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저희는 여기서 만든 SQL문을 가지고 와서 실행할 거기 때문에 그냥 SQL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여기 적혀 있는 이런 글자들은 그냥 일종의 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마 변수가 올 거야 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저희는 실제로는 여기에다 이렇게 SQL 블럭을 넣어서 하시면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이름을 바꾸거나 변경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DB도 만들었고 테이블도 만들었고 그 만든 테이블을 실행해서 실제로 동작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만들어 놓은 테이블에다가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런 동작들은 다 여기 데이터베이스 카테고리에 있으니까요, 여기 오셔가지고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여기 insert into라고 하는 구문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을 가져다 놓고요, 저희한테 이제 필요한 거는 insert into라고 하는 이런 문장하고요, 여기에 테이블명을 넣어야 됩니다. 테이블명은 위에 있던 블록인 student를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는 여러분이 입력하실 그 값들을 이제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원칙적으로 여기 있는 순서에 맞춰서 넣는다라고 치면 여기에다가는 순서에 맞춰서요, 맨 처음에 첫 번째 들어가는 정보가, 이건 지우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정보가 번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1001번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문자열로 된, 문자열을 낼 때는 헛다운표로 넣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년인 1이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요 만든 문장은 이제 SQL 문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위에서 사용했던 SQL문 적용 문장을 넣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매번 이렇게 안 하고요,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실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건 여기 적용된 문장을 그때 실행하고 여기 적용된 문장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각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을 복사를 해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위에서는 테이블을 만드는 구문을 실행한 거고요, 아래에서는 인서트 하는 구문을 실행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테이블 만들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까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저 해당되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결과를 확인해 봐도 좋지만, 일단 요거 하나가 동작을 잘 하는지 보기 위해서 저희는 또 다른 SQL문을 이용해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구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는 다시 카테고리를 여시고요, 저희가 여기 보이시는 이 셀렉트 구문을 이용하면 DB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블럭을 여기다 넣으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세한 상황들은 여러분이 따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 사용할 때 여기 셀렉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오고 싶은 뭐 이런 아이디라든지 네임이라는 필드를 나열을 하거나 혹은 전체를 다 가지고 오시려면 select all 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별표를 하나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명을 넣게 됩니다. 테이블명은 저희가 위에서 사용한 스튜어던트를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그 쿼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쿼리인데 어떤 특정 조건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웨어저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뭐 특별한 게 없이 이렇게 지금처럼 모든 애를 다 가지고 오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건문보다는 오더바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요 어떤 특정 순서로 가지고 오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여기에다 필드 중에 그 번호를 의미하는 id라고 하는 순서에 의해서 모든 정보를 가져오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고요. 이 역시 지금 쿼리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실행문을 하나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서 얘가 이제 정보를 잘 가지고 오게 됐고요. 그러면 그 가지고 온 정보는 여기 이 커라고 하는 변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저 정보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화면에다 출력하는 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데이터베이스 카테고리에 가서요, 여기 보시면 그 83에 해당되는 요 블럭을 일단 가지고 오시고요. 또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이 경우랑 사실은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실수했습니다. 83이 아니라요. 저희가 다른 동작이 여기 84에 해당되는 요 블럭을 이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84에 해당되는 블럭에 보시면 한 줄 읽기라고 하는 그런 구문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 줄만 읽고 올 건 아니고요. 이 가지고 온 정보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모든 애를 다 가지고 올 겁니다. 사실은 지금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읽어도 되지만 뭐 이왕이면 여러 개를 다 가지고 와서 여러 개의 로우로 정보를 이제 가지고 올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이제 가지고 오고요. 저희는 가지고 온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여러 개의 정보들,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반복 처리를 이용해서요. 여기 보면 반복문 중에 저희가 뭐 y를 써도 되고 for를 써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여기 로우에 이미 여러 개수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로우를 일단 가지고 오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거를 하시고 저희가 가지고 오는 로스를 가지고 해당되는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는 여러 줄 중에 한 개의 줄은 i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저희가 i라는 이름보다는 요걸 이름을 좀 바꿔서요. 한 줄이라는 의미로 row라고 하는 이름으로 로스에서 한 개의 row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다가 출력을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row를 출력을 하면 여러분이 한 개의 줄을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로스가 여러 개면 여러 줄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처리를 한다면 그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미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여기서 그 여러 정보를 가지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요 커밋이라고 하는 동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커밋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다시 카테고리에 요 두 번째 있는 82 블럭에 있는 요 정보를 가지고 와서요 일단 닫기 전에 DB를 닫기 전에 일단 커밋이라고 해서 전체를 반영하는 일을 한번 수행하셔야 되고요. 방금 보셨듯이 클로즈란 블럭도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된 객체를 닫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로즈라고 하는 동작까지 하면 저희가 DB 하나를 생성한 후부터 동작을 하고 닫는 동작까지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해당되는 DB를 실행한 후 이렇게 등록된 내용을 가지고 오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DB 내용을 잘 등록을 했고 결과를 잘 가져왔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여기 이 플러스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곳에 여기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test.db라고 하는 파일이 잘 만들어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이렇게 파일을 만들면서 DB를 생성하고 거기에다 이제 수행하는 동작까지 해봤고요. 저희가 다시 여기에다 테이블명을 하나 변경을 하고요. 테이블명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명을 이렇게 test1.db라고 이제 변경을 하고요. 저희가 이 중간에 이 수행하기 전체를 읽기 전에요. 저희가 여러 데이터를 추가로 넣는 일을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데이터 추가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듯이 이렇게 인서트 구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데이터를 추가해도 되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 여러 번 쿼리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좀 미리 블럭을 만들어 놨는데요. 저 실행 이후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데이터라고 하는 그 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하시고요. 이쪽에 블럭에 가서 변수 만들기에 가서 데이터라고 추가하시고요. 이쪽에는 구문처럼 데이터를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번호, 이름, 학년, 번호, 이름, 학년, 번호, 이름, 학년으로 하시고 이렇게 각각을 이렇게 데이터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를 잘 보시면 되는데 안쪽에 이렇게 튜플 하나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튜플로 묶어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경우를 수행하기 위한 SQL 구문을 따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저희가 그 쿼리를 날리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데이터인 경우고요. 이쪽에 있는 인서트 구문을 이렇게 하나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다시 요거 데이터 밑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때 인서트 하는 구문은 이전에 했던 모양이랑 똑같은데 요 맨 뒷부분을 이렇게 직접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요. 저 위에 있는 내용이 매치가 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물음표를 하나, 둘, 그리고 세 개 이렇게 매칭을 해서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한 SQL 구문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있고 이런 SQL 구문이 있게 한 다음에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제 그 쿼리를 수행하는데 쿼리를 보통은 이렇게 수행하는데 이 쿼리를 여러분이 한꺼번에 이거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쿼리 구문 그러니까 83에 해당되는 쿼리 구문을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요 수행된 데이터하고 SQL문 그 사이에다가 그 다음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이때는 하나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다중 SQL문 수행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요거 하나만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잠시 빼놓고요. 저희가 두 개의 인자를 넣을 수 있도록 변수 부분에서 이렇게 콤마로 구분되는 이런 블럭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다중 실행 뒤에 이렇게 넣으시고요. 앞쪽에다가는 여러분이 SQL 구문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뒤쪽에다가는 여러분의 데이터를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얘가 한꺼번에 이런 SQL문에다가 이런 데이터를 적용해서 한꺼번에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런 데이터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도 있고 해서 전체 4개의 문장을 실행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는 동일하게 여러분이 셀렉트 구문을 통해서 여러 문장을 들고 오고 그것들을 이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여러 문장이 한꺼번에 수행되는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 문장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구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셔도 좋고 중간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이렇게
직접 값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물음표를 준비해서 이제 매칭을 시켜서 넣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처리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 보시면 이제 DB를 두 개를 생성을 했고요. 첫 번째 DB하고 두 번째 DB 따로따로 이제 생성을 해서 이런 결과를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